직장인 8년차, 이제 겨우 현금 5천 모았습니다. 8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수중에는 5천 뿐이에요. 매달 월세 내며 돈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무조건 집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세 사시는가 보군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지역을 언급하셨네. 공부 좀 하셨네요. 평촌이 가격도 싸고 괜찮아 보입니다. 23년이 가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자예요.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건 대강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월세였고,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마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토록 모은 돈이 7천만 원이 전부라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월세집도 내년 상반기에는 비워줘야 하는 사정이라 마음이 더 급하기만 합니다.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저 모두 착실히 회사 생활하면서 매달 나오는 월급 아껴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방향성 없이 열심히만 살았기에 이제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말할 곳이 없어서 사연을 써봅니다. 딱 한 명 말해본 지인은 부모님 생각 말고 혼자 살 길 찾으라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월급이 높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후회하지만 이제라도 열심히 살아봐야죠.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마주한 우리 가족,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질문이 월세집에서 나가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대요. 내년 상반기면 이제 한 6개월 남았겠다, 그죠? 영끌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영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범위에서의 대출은 최대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저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월세가 싼 집으로 이사해서 종잣돈을 더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자산이 7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 보증금인 거죠. 7천만 원에 현금이 부모님하고 30대 우리 사연자분이 평생 모은 돈인 거죠. 2억입니다. 2억. 네. 월 소득은 65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지출은 430만 원. 근데 그 중에 월세가 150이야. 지금 150짜리 월세 살고 계시네요. 7천에 150 살고 계시네요. 저축은 지금 적금 220만 원. 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사연자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리는 내 마음님은 30, 그러니까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제 60대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셔서 이제 3인 가족이고, 지금 그 소득을 보시면 650 소득에 한 430 정도 지출을 하고 계세요. 이거를 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종잣돈이 2억 정도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저축이 한 350 정도, 그러니까 여윳돈이 월에 350 되는 분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지금 사연이고요.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는 2억 정도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내 집 마련을 지금 현재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선정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두 가지였는데 공부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평촌이라는 지역도 나왔고, 그리고 연끌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개념이 좀 있어 보여요.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자산을 굴리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출은 좀 최대한 받아서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사지 않으면은 이제 오히려 투자를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문의를 하신 상황이라서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 많이 늘었네요. 네, 정리를 잘 하시네. 뒷감당 어떻게 하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연을 잘 받아봤는데, 네.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혼자 좀 제 살 길 찾으라고도 하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착해. 네, 마음이 되게 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지금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사실 이 집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너무 최근이어서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공유를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전에도 제가 이제 대출로 해가지고 뭔가
갚아 나가던 게 좀 있었다 보니까 미안한 그걸 거구나. 이제 겨우 끝내고 이제 좀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도 해보고 이러려고 하던 와중이었는데 네. 이런 상황을 갑자기 알게 되니까 사실 눈앞이 하얘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네.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투자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역을 되게 날카롭게 잘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거예요? 노력은 혼자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아, 그래요?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순서를 조금 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순서에 맞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일단 그 지역은 그 평촌 지역이랑 구리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구리보다는 평촌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잘 찝으신 대로 평촌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평촌을 보시는 건 좋은데 그 평촌 안에서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좀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약이에요. 청약이요? 네. 그 아버님께서 지금 청약 점수가 어떻게 되시죠? 63점으로 들었어요, 우와. 지금. 63점이요? 네. 오, 63점이면 사실 점수가 꽤 높은 거거든요. 네. 제가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네. 저희가 점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진짜 잔금을 치를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아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 왜요? 전화 진짜 잘했다, 오늘. 근데 왜 잔금을 치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 자체가 일단 너무 없고, 중도금 대출로 하고 이자를 최대한 늦게 낸다고 해서 미루다고 하더라도 감당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도로 갖고 계신 대출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네. 청약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막 만점에 가까운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최상급지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촌 주변, 그러니까 안양에 꽤 많이 입주가 있고 해당 지역에 해당 점수라고 한다면 예산과 점수를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네. 한 7억 정도 풀로 받았을 때 한 7억 5천 정도를 리밋으로 예산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네. 이하의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네. 저는 청약도 좀 적극적으로 볼 것 같고요. 아, 네네. 막 너무 좋은 아파트 막 10억 되는 거, 뭐 9억 되는 거, 서울에 막 상급지 좋은데 이런 데를 청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청약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좋은 입지의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후보지가 평촌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평촌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 특정 아파트 하나를 사연에 적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아파트도 물론 좋은 아파트지만 그 아파트보다는 그 주변에 신축이 있거든요. 신축이요? 네, 평촌 지역의 신축. 아직 입주하지 않고 입주 예정인 이제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지들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 단지들의 가격이 지금 한 네. 7억 정도 되거든요. 7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 네. 단지들도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요. 지금 말씀하신 구축을 매수하시는 건데 그 구축보다는 그 구축과 가격이 비슷한 단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네. 그 단지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네. 중에서 가장 조건과 가격과 뭐 동층향이 좋은 그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네.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총 자산이 2억 정도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축 가능, 즉 한 달에 내가 여유 자금이 35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한 7억까지는 아파트를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영끌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게 그래요? 연끌을 네. 하고 싶으시지 않은 이유가 지금 뭐 부모님의 소득이 이제 끊길 수도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거의 오롯이 혼자 담당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엄청나게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소득이 지금 5년 정도는 앞으로 이어지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 2018년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2018년과 2013년은 또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5년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고
네.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허리 이하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 네네. 그래서 저는 감당 가능한 예산이 7억 안쪽인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아파트인 청약을 보시는 게 맞고, 네. 두 번째는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지금 예산에 맞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7억은 좀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고 혹은 뭐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하면 네. 예산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더 감액하셔가지고 구축 네. 아파트를 6억 언더로 사시는 것도 저는 네.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진짜 세 명이 다 같이 살면서 있는 자산을 다 거기에다 몰아넣는 방법이 이제 매수였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이라도 금액을 빼서 투자를 좀 다른 곳에 좀 멀더라도 하고, 철수퇴근이 가능한 쪽에서 월세를 좀 더 낮춰가지고 버텨보는 게 더 맞는 방법인, 어느 방법이 더 맞는 방향인지를 사실 결정을 못 이거 하겠더라고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 내마음님, 아, 예. 네, 제가 보기님이 얘기해 준 거에 조금만 더 얘기를 네. 해볼게요. 내마음님 통화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직 내가 주택 매수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 집을 샀을 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 말고 다른 경우가 머릿속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너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머리가 아픈 거야. 왜냐면 지금 내 마음님은 계속 그 생각인 거거든요. 대출을 내서 집을 살 수는 있어, 지금은. 그런데 5년 뒤에 부모님의 소득이 만약에 중단이 됐을 때 그때가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게 있어서 그게 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님이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아, 네. 예. 그런데 지금 본인한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청약을 넣어라. 그리고 청약의 가격은 매매가 7억 초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닌데 나는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잠깐 접어놓고 네. 그렇구나라고 하고 들어보세요. 네. 그럼 저라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시세 대비 되게 싸게 7억 정도로 나오는 데는 청약을 넣을 것 같아요. 왜? 63점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나연님, 근데요, 제가요, 5년 뒤에는 그 5억 정도 대출 내는 거를 갚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왜? 전세 놓으면 되니까. 전세 놓으면 돼요. 지금 수도권에 매매가 7억 정도 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미니멈 4억이 넘거든요. 전세 놓으면 4억 전세 보증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5년 뒤에는 제가 보기에 전세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전세는 물가처럼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 대출 거의 대부분 상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집을 전세를 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너나이님,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어디서 살면 되냐면 그 집 전세 주고 다른 데 아까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네. 조금 보증금이 싸고 그때 당시에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도 월세 살고 있는데 네. 그때도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왜 바뀌는 게 없어요? 수도권 신축 아파트가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보기님의 솔루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마음님 가정에 중요한 거는 뭐 거주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님은 2억에 종잣돈 2억에 월소득 650 그러나 5년 뒤에는 월소득 350, 40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에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네. 청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런데 네네. 청약을 넣을 때 주의해야 될 건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요. 7억짜리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주변 시세 대비 싼데 7억에 나오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조금 보태는 거예요. 보기는 얘기에. 네. 그리고 네. 그게 서울까지 포함해서 보셔도 좋아요. 네.
20평대 7억 언저리인데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7억이야. 그러면 신축 분양되는 게 7억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싸죠. 그런 걸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를 본다, 내가. 네. 그럼 경기도에서 청약을 넣으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접근성이 좋은 데를 넣어줘야 돼요. 네. 여기서 접근성이 좋다는 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까워야 돼요, 서울에서. 네. 가까운 데가 좋아요. 뭐 네. 광명 같은 데 가깝죠. 평촌 같은 데 가깝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멀더라도 막강한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파주에 운정자의 시그니처라는 데가 분양을 했어요. 네. 거기가 84가 분양가가 4억대로 나왔거든요. 네. 전용 84가. 네. 근데 그게 GTX역 바로 앞이에요. 저는 GTX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파주는 GTX A 노선은 실제로 공사 중이고 그 공사 중인 곳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이 4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그 뒤에, 즉 역에서는 더 먼 기존 아파트가 6억이에요, 지금 가격이. 이런 거는 유리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청약 가점으로 커트라인이 60점이었어요. 경기도에 넣을 거면 이런 걸 넣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네. 이렇게 해서 청약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청약 넣어야 되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너나님, 보기님이 얘기한 가격대로 서울에 있는 7억대 주변 시세 대비 싼 신축 아파트 분양이 안 나오면 어떡해? 왜냐면 지금 분양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대안으로 기한을 설정을 하세요. 아까 보기님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평촌 안양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네. 평촌 신도시에는 당연히 없지, 신축 아파트가. 왜냐면 거기 구축 아파트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주변에 입지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언저리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 입주가 좀 많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입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시세가 20평대 기준으로 7억 언저리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그걸 사서 일단은 소득이 되실 때는 대출 갚으면서 들어가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뭐 결혼하시거나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 그럼 우린 모르는 거잖아. 5년 네. 뒤면. 그때 뭐 소득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본인이 일 열심히 해서 네. 여전히 내가 이 집 대출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쭉 살면 되는 거고 그게 네. 아니면 전세 주고 나오면 되지. 네. 그죠? 그게 네. 두 번째 방법이고요. 네. 너나니 그래도 저는 막 5억 가까이 대출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네.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 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대출하실 때는 조건이 좋은 게 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론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부모님 부양을 하면은 금리 혜택 같은 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알아보시면 지금 대출을 좀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평촌에 있는 아파트 중에, 구축 아파트 중에 20평대가 5억대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3순위.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얹을게요, 보기님 얘기하신 거에. 네. 예, 가급적이면 계단식 아파트를 매매하세요. 그 중에 그 후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찾으면. 네. 예, 근데 계단식이 좋아요, 복도식이 좋아요? 계단식이요. 예, 근데 계단식이랑 복도식이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뭐 사야 돼요? 계단식 네, 사야죠. 그렇죠. 여기까지. 저희가 단지를 찍을 수는 없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지금 진짜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기님도 아까 이거 준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보기님 준비한 거에 제가 감사합니다.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갖고 각각의 시기별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네. 그에 맞게끔 행동을 하시고 미루지 마세요. 네. 행동을 미루지 마.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민기적거리면은 네. 그러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집을 구하는 건 얘기를 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님이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직장 생활 몇 년 하셨어요? 10년? 10년 정도 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뭐 남들처럼 다 하고 돈 헤프게 쓰고 그러지도 않았죠. 그쵸. 그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전에 집에 있던 빚을 갚았어. 갚았는데 이제 좀 뭘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사실 우리 전세 아니고 월세야 이런 소리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 본인이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처음에? 어떡하지? 그죠? 되게 힘들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사회생활 하면서 노력해서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깨지는 느낌이 나니까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생각 들 때?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해봤자 다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엔. 네네. 근데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맞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걸 어쩌겠어.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긍정적 마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진짜 제일 직효약이 직방이 뭐냐면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내 마음님이 갖고 있는 거 얘기 좀 해볼까요? 있을까요? 왜 없어? 빚이 없잖아. 아, 내가 좀 냉정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빚 없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네. 빚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 대출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해갖고 후보 지역도 뽑아내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세 식구가 월 600 이상을 벌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부모님들이 일 못하시는 상황에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할까 말까 망설였죠. 이거 사연 보내봤자 되겠어?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 봐봐. 지금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데리고 임장만 안 갔다 뿐이지 다 알려준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아. 이런 행운들이 본인한테 럭키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거든요, 내 마음님이. 근데 더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지금 참 후회스럽긴 한데. 근데 잘 봐봐. 잘 생각해봐. 그거는 뭐라고요? 옛날에 노력할 걸. 이 생각은 뭐야? 엎치러진 물이라니까? 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그런 생각 하면 뭐예요?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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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기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도 구하고 하실 텐데 그 부모님하고 그 찾게 되는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약속을 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기대 없이 그냥 눈앞에 닥친 걸 해결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서 같이 하는 좋은 미래를 그리면서 꿈꾸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내 마음님이 그렇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에 있어서 오늘 그 시간이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기님이 준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까. 보기님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전화 마칠게요. 네. 네. 말씀드렸던 방법이 사실 좀 아주 한 방에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 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제 네. 업로드 되거나 하면은 좀 여러 번 들으시고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은 방법을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지. 막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막 그런 거 엄두도 못 내고 그런 게 도와드리고 싶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게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꽤 괜찮은 지역에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마음님을 비롯해서 내 마음님과 비슷한 분들께 모두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구해줘 월부를 하고 있는데 사연 접수를 한번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네이버 가셔가지고 월부닷컴을 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구해줘 월부 사연 쓰기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연이 쭉 나오죠. 네, 사연이 쭉 나오고 지금 사연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엄마와 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모두 도와주세요. 무모한 계획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되었다 생각하지 않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연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방금 그 내 마음처럼 일단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사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거 작가님들하고 사연 다 읽어보고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사연 많이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사요 봐요. 나라면 이거 안 사. 뭐 사세요? 보여줘? 네.
내 집 마련을 내가 7단계로 나눠놨어. 하나씩 클리어하면은 내 집 마련이 딱 돼 있게끔. 이 강의가 끝나면 제일 적합한 집이 딱 떨어지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 이거 진짜라고. 이 사람이 알려준 거 진짜다. 그분은 거래를 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시겠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조회수가 20만, 30만이 나오거든? 근데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정작 뭔가 나한테 남는 뭔가가 없어. 그 사람들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 방향 못 잡고 실제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책 읽다가 주말 돼서 힘들고 하면은 뭐 스킵. 유튜브 보고 뭐 공부해야지 하다가 아 바쁘면 스킵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월급쟁이 부자들을 만든 이유야. 내가 이 강의 만들 때 어떤 마음 만들었냐면 여기에 지불한 돈의 수강료의 10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난 자신 있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